네, 안녕하세요. 엄명중입니다. 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아이가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하고 계시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제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한 5년 전부터 이슈가 됐던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어떤 원리에 대해서 또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에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자기훈련입니다. 자기훈련이라는 것은 타인이 누군가를 통제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자기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동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주도성이라는 것이죠. 그 주도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주도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자극과 반응의 연속성 상에 있습니다. 늘 날마다 우리는 자극을 받아요. 내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나면서 어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 또 외부로부터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들, 다양한 자극들을 받게 돼 있죠. 하지만 그 받았던 다양한 자극들을 일일이 다 반응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응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 중에는 또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에게 야, 너 제발 똑바로 앉아서 밥 좀 먹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젓가락질을 하다가 갑자기 라면을 먹다가 라면을 돌돌돌 포크한테 말아먹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아버지가 갑자기 포크나 이 젓가락을 빼앗가지고 뭐라고 혼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의 감정 상태나 또 아이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든 꿀밤에 이렇게 한 대씩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태를 주도성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도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올바른 길로 자신의 몸과 생각과 모든 반응들을 올바른 걸로 이끌어가는 것이 주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성에 대한 정의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도성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학습의 개념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건 우리는 학교에서나 또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학습지 교사를 통해서 늘 배우죠. 중요한 것은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보통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우리가 꼭 방과 후에 어떤 교실이라든지 이런 생활들을 또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익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익히는 시간들을 좀 더 배당을 하고 그 시간에 맞게끔 완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면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아이의 동기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끔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이루는 보통 세 가지 이 계획이 있죠. 첫 번째는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그 계획을 습관으로 연결시키는 이 트라이앵글 시스템, 이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중심에는 무게중심을 있는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자기주도 학습 얘기하면 어떤 기술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업 노트를 쓰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 교과서를 읽는 방법, 상당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은요, 방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내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내가 몰라도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마음의 겸손, 다시 말하면 노력, 성실, 인내, 끈기, 겸손, 이러한 태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아는 우리 옆집에 어떤 아이는 공부를 참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못할까?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을 그대로 내 아이에게 적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되지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들 하십니다. 또 왜 안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식 멘토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힘, 다시 내공과
내 자녀의 내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줄 건 뭘까요? 그래서 많은 아버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초등학교 때 무조건 놀리면 돼. 맞습니다. 놀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놀리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놀린다는 건 뭐냐면 올바른 가치관, 인성을 갖고 자신이 놀 줄 아는 그런 문화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인성, 태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아이들을 지도하기 원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 아이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어떤 체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딱 15분만 내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네가 깨달은 게 뭐니?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엄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빠?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주게 되면요, 우리 뇌는요 자연스럽게 해답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가 귀뚱으로 듣던 애가 듣지 않던 간에 그런 질문을 자기 전에 같이 한번 해주면요, 아이가 그것이 반복적인 의식 속에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 아이는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성찰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성찰력은요, 궁극적으로 아이의 인생의 진로뿐만 아니라 학습과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